안녕하세요. 기초노동법 실무의 김영준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임금의 개념에 대해서 왜 살펴보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을 하고 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습니다. 그것을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금이라는 것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임금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임금의 범위에는 어떤 것들이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 사례와 그리고 임금의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여러 가지 근로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임금이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기재되도록 근로기준법에서는 정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 금품이라고 근로기준법에서는 보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판례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서 단협이라든지 취업규칙 등의 근거에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판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규정이라는 것은 일반론적으로밖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서는 임금에 해당되고 어떠한 것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규정을 하면 임금 하나만 정의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론적으로 정해서 임금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해당된다 하고 규정을 하고, 판례는 어떠한 경우에서는 임금 해당되고 어떠한 경우에서는 임금 해당되지 않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러한 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계속적 정기적이라는 말을 쓰고, 그리고 단협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해야 돼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금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의 성립 요건은 아까 보셨지만 일체의 금품이고, 그리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고, 근로의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건만 갖추고 있으면 임금에 해당된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체의 금품. 일체의 금품이라는 것은 흔히 여러분들이 느끼시면 이게 돈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돈입니다. 돈. 매달 여러분들이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이 돈입니다. 그러면 이 돈은 그 명칭이랑 무관하게 사용종속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 다 임금이라는 것입니다. 근로의 대가가 아니면 임금이 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이제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겠죠. 그런 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고요. 흔히 여러분들이 매달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이제 뭐 본봉 내지는 기본급, 대부분 이제 기본급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요. 기본급이라고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뭐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이라든지 많이 이제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판례는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해서 그 연말정산 환급금조차도 임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의 범위는 아주 넓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금은 꼭 돈으로 지급돼야 될 것이냐, 통화로 지급돼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꼭 돈으로 지급되는 것만 임금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지급되는 게 원칙인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근로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좀 넓게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물 급식이라든지 아니면 설 추석 선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중식을 제공받으실 겁니다. 그런 중식 제공받는 회사가 많은데요. 근데 중식으로 2,000원치 내지는 3,000원치의 중식을 제공받았는데 어떠한 직원은 밥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직원들에게조차도 회사가 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부분이 비록 현물로 식사로 제공되는 것이지만 이것도 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례가 본 것이고요. 그리고 설 추석 선물로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면, 비록 선물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임금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례가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원칙적으로는 돈으로, 화폐로 지급돼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그 영역을 좀 넓혀서 판례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체 금품과 더불어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요한 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지급 의무가 없는 것이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는 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계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를 들어가면 누구나 예외 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입니다. 그 근로계약서 내에 있는 고용관계가 설정이 되고요. 그런 고용관계에 근거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가 아닌, 예를 들면 손님으로부터 받은 팁이나 봉사료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소속 회사나 아니면 소속 사장님이 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임금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임금에 해당되지 않겠죠? 예를 들면 이제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삼성에서 열심히 일하고 나서 현대 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삼성에서 일하는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대에 있는 사장이 보더니, 야, 너 삼성에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내가 좀 뭔가 보상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줬다 하더라도 그건 그냥 삼성에 있는 사람이 돈을 준 것에 불과한 것이지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지만 고객의 팁만으로, 그러니까 봉사료만으로 생활하거나 사용자가 이걸 다시 싹 걷어가지고 재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판례도 이렇게 유리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사회보험료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매월 일을 하고 나면 돈에서 이제 고용보험료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이렇게 뗍니다. 이걸 이제 사회보험료라고 하는데요. 이 사회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있고요. 그리고 회사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에, 그러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든지 아니면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보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험료라는 것은 개인 부담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부담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다 법에 근거해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 부담분은 개인이 지급하는 게 당연한 거고, 회사 부담분에 대해서도 이거는 개인을 위해서 회사가 부담을 하니까 요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요거는 법에 근거해서 회사에게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부과된 의무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금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사가 회사 부담분뿐만 아니라 개인 부담분까지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이 개인 부담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비록 납부했지만, 요거는 개인을 위해서 납부했지만 요거는 임금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용자가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 예를 들면 이제 학원 강사, 지입차주, 소사장, 캐디, 이런 사람들은 특수 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근로를 하고 그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것들은 임금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는 무엇이냐?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조금 더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 어떻게 판례가 표현을 하고 있냐? 임금과 근로 사이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에도 정의가 나와 있지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면서 지급, 취업규칙 등의 지급 의무가 근거해서 지급 의무가 있고, 그리고 일시적, 은혜적으로, 그리고 근거가 없으면 임금이 아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지역주택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 이 부분을 임금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의 대가는 이런 부분까지 충족을 해야지 근로의 대가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회사가 어떤 직원이 일을 너무 잘하니까 마음에 들어서 그때 갑자기 나한테 좀 보너스 좀 줄게 하는 식으로 줬다가는 그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그리고 회사가 은혜적으로 지급한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성과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과급이 올해 실적이 좋으니까 너희들한테 올해 뭐 한 1,000만 원 줄게 이렇게 회사가 결심을 하고 줬다고 하면 이거는 일시적 은혜적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냥 즉흥적으로 사장 기분이 좋아져 줬다면 지역규칙이나 이런 이제 근거 없이 이제 중개가 되겠죠. 그런 경우에서도 이제 임금성이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뭐 대표적인 것들이 뭐 많이 있겠지만 이게 뭐 경조금, 창립기념일 수당, 뭐 실비변상, 복리후생수당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근로의 대가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한번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요. 경조금은 대부분 이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결혼을 했다 하면 결혼을 하고 결혼할 때 회사가 너 결혼하니까 축하한다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은혜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매번 뭐 주는 게 아닙니다. 뭐 매년 여러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매년 결혼한다. 그렇기 때문에 난 매년 받을 수가 있다. 하면 이런 이제 극단적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 이렇다 하더라도 그건 일시적으로 은혜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경조금은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경조금조차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역규칙에 근거해서 주는 어떠한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또 임금이 될 수는 있겠죠. 이 대표적인 이제 경조금의 예가 결혼이라든지 회가, 칠순 이 당시에 일어난 그 스팟 그 당시에만 지급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경조금은 대부분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창립기념품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역규칙에 근거가 있다.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근거 없이 그냥 매년 회사가 창립을 하고 그 다음에 사장이 우리 회사가 1년 동안 꾸준히 성장을 해왔으니까 너무 기뻐서 직원들한테 선물 쫙 돌리고 수당도 한 100만 원씩 툭툭툭 던진다고 하면 이거는 그때 사장 기분 좋아서 준 거지 그리고 근거도 없고 그냥 일시적으로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비변상 같은 경우에서도 그러면 임금에 해당될 수 있겠냐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실비변상은 여러분들이 뭐 국내 출장 예를 들면 국내 출장을 갔다. 국내 출장을 갈 때 교통비라든지 아니면 뭐 식비 아니면 숙박비 이런 것들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출장의 부대 그 업무와 부대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부대 비용입니다. 부대 비용이기 때문에 근무 조건이나 환경에서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다. 보는 것입니다. 그냥 추가로 발생된 비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판례 보는 입장이고요. 판례에서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보상하는 성격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흔히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법이 물론 이제 상식을 넘어서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식이란 말을 제가 쓴 거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더라도 부대 비용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돈을 주고 그에 대한 이제 예를 들면 10,000원이다. 10,000원을 소비했다 그러면 영수증 챙겨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만큼 많이 썼으니까 주세요 하고 줄 겁니다. 그러면 그 많은 쓴 거에 대한 이제 여러분들 돈 쓸 수가 없으니까 회사가 그냥 주는 것이지 이게 임금은 아닌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예인 것들이 이제 뭐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여비, 판공비가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작업하는 경우에 작업비도 있습니다. 작업복 구입비 같은 경우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을 함으로 인해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비변상금품은 대부분 임금으로 좀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복리후생비라든지 아니면 상여금에 대해서도 보시면 복리후생비는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역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서 지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이제 제가 다니던 곳에서는 대부분 제가 이제 몇 군데 회사를 다녔는데요. 보면 일시적으로 주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도 좀 많았어요. 여기서는 제가 이제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뭐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서는 임금이 아니다 표현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가족수당, 뭐 사택수당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가족수당조차도 정기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내부적으로 가족 수당은 있지만 대부분 가족이 있으니까 그냥 얼마 한 달에 5만 원씩 다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는 지역규칙에 근거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모든 직원들한테 다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임금에 해당될 소지가 아주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여금 경우에서도 1년에 뭐 3번, 4번 아니면 이제 설 명절 아니면 뭐 창립기념일 이때 상여금 주는 회사가 되게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서는 취업규칙에 근거해서 그리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근로의 대가로 보겠다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서는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조차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상여금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회사가 내가 직원들이랑 얘기를 해봐서 기분 좋으면 주고 기분 나쁘면 안 줄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영원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상여금에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성과급이라고 할 수도 있죠. 성과급 같은 경우에서는 직원들이랑 협의를 해서 성과가 안 나온 경우에 성과급을 안 주겠다. 이런 경우에서는 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아주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임금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제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임금에 해당되고요. 물론 취업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근로계약서 등에 근거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어떠한 금품이든지 다 임금에 해당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 이해하시면 임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 이해하시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임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